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장도 또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렇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좀 장에 코스피, 코스닥 같이 1%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런데 하락을 예견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고. 왜냐면, 오늘 아침에 장이 반등을 해주고, 좀 가려면, 사실 1% 2% 갭 상승하고 좀 이렇게 외인이나 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을 견인해줘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아침에 딱 장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보는 매매 동향, 개인의 매수는 당연히 시작이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매매 동향 보면 기관은 연기금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 드렸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아서 밀리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밀리겠다. 그리고 잠깐이고 뭐 금방 또 바로 밀리면서 밀릴 장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서 좀 쓸쓸한 또 하루가 됐고, 사실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좀 음주 방송을 해가지고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달해 드리려고 좀 무리해서 올리긴 했는데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장이 반등해주고 올라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등이 해소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국채금리는 아직도 힘든 장을 연출시키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출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 내일 내마녀도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내마녀의 날은 그날도 그날이지만 그 전날 며칠 동안도 충분히 좀 외국인의 그 거래량이 죽으면서 그렇게 좀 그런 패턴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반등을 하고 세게 가기에는 뭐 아직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고,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면 자 이제 3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3년물에 입찰이 시작됐고, 거기에 이제 자금이 또 많이 나간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잘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국채금리는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막 급등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장을 혼란을 주지 않을 거고, 오히려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는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얘기 드렸고, 시장에 적응은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올라가면서 좀 여유를 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렇다. 경기 부양책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그 유동성이죠. 미국에 대한 그 현금이 돌면 유동성이 생기고 소비가 생기면 그거에 따른 인플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만 또 다르게 보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기관의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이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사주려면 환율이 또 내려와야 되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이 혼조장에서 계속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율이 또 눌려줘야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직 악재들이 많다. 뭐 중국의 긴축 얘기는 아직도 오가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외국 그 미국이나 중국에 휘둘리는 정말 이 어려운 장인지 모르겠고, 참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만 봐도 그 말했던 지지선 주봉과 월봉의 위치선은 아직은 지켜주고 있고, 깨지지 않았다. 사실 이번 주 안에만 여기서 마감해주면 그 주봉상 지지를 해줬다고 봐야 돼요. 이번 주.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3월 한 달도 제가 얘기 드렸죠. 3월 한 달 장 전체가 약세일 가능성도 많다. 4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 한번 그때 봐야겠지만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최고의 그게 있어요. 최고의 포인트. 자, 오늘 외국인의 거래 동향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장 끝나고 A 하고 안 보고 던지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장중에 그 외인과 기관은 매도로 끝났죠. 뭐 외국인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지만 기관은 매도로 끝났다. 이러면서 끝났는데, 장은 이렇게 끝났는데, 동시호가 6시 마지막 보면 외국인이 4,800원으로 삽니다. 4,800원. 엄청나게 샀죠. 6시 끝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체결됐다고 내일 또 장이 또 좋으면 내일 또 다시 4,800 던질 수도 있어요. 단타 친다고. 금액대가 다르니까 단타 쳐도 뭐 재미가 있는지, 아무튼 뭐 외국인이 들어온 게 포착이 된다요. 중요한 거죠. 요거 주고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이런 장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도 이랬다. 그래서 참 불쾌하게 하죠. 참 장난질 하죠 진짜. 하지만 당장에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서 시장에 그 저가에 내 종목을 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오늘 그 인플레, 오늘은 또 그 국채 금리가 또 다운이 됐죠. 다운이 되고 안정이 또 예고되면서 그동안 또 세게 갔던 철강주들이 또 그대로 다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얘기 드렸죠. 그 수익이 나면 지금 같은 혼조장에서 무조건 단기적으로 수익을 끊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단기적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장기적 우상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얘기 드렸죠. 금융이나 뭐 오일이나 철강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다, 주도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던 성장주들을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 모아가야 된다. 왜냐면 그런 거는 우리가 대응이 할 게 없는데, 이런 건 대응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힘들지만. 뭐를 보고 얘기 드릴 거냐면, 자, 금융이에요. 금융. 오늘은 뭐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수급만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급등을 한 거에 대한 하루 단기 좀 조정이다. 근데 아직은 뭐 추세가 완전 살아있죠. 아직 너무 살아있고 5일선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떴다가 조금 옆으로 했는데 다시 올리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격이 떴을 때는 이격도 엄청 벌어졌잖아요. 제가 얘기 드렸죠. 벌어졌을 때는 부분적 절반 매도나 아니면 좀 익절을 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수익이 극대화 된다 얘기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꾸준히 방송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격이 뜨면 어느 정도 매도하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매도하고 다시 또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니까. 하지만 금융 섹터나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움직이지만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계속 그 다른 종목을 보는 거고, SNS 스택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대를 아직은 지키고 있어요. 오늘 좀 반등하나라는 좀 이상한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밀리고, 그리고 조금 그랬던 게 그 외국인 거래대금 보면 이거예요. UBS가 어제 23,000주를 사가지고 그 마지막 그 하락을 반등시켜 놓고 오늘 20,000주를 던졌어요. 단타 친 거예요. 단타. 어제 바닥에 사가지고 오늘 단타 친 겁니다. 참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근데 그래도 좀 다른 것은 어제 거를 보면 이게 오늘도 단타 쳤죠. 오늘 아침에 샀다가 뭐 결국 다 팔고 끝났죠. 2시 반에.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그 거래 동향, 매매 동향 보면, 자, 이게 외국인이 어제 산 건데, 자, 7만주를 샀어요. 7만주. 그러니까 정말 지수상 모상 뭐 바닥권에 진입했고 하니까 7만주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하방은 제한적이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36,000원 인근에선 바닥을 다지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이제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좀 하방이 좀 어느 정도 다져져야 되지 않나. 하방에 대한 거는 그 버텨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봐요. 일단 시장 자체가 얘기했잖아요. 시장 자체가 무너진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좀 빠져있고 밀린다고 해도 지수가 뭐 3,000이 깨졌고, 아니 뭐 3,000 깨지고 2,800도 깨지고 2,900도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렸죠. 바닥 잘 다지고 이 시간 주면 더 좋다. 우리 좀 비중을 밑에서 더 때려 넣든 그래서 뭐 더 이쁜 평단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좀 일단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철강도 금융도 단기적으로 좀 금융은 뭐 여전히 세지만 철강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를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하면 많이 이게 여기에 대비하면 올랐거든요. 이만큼 올랐죠.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거 다 그대로 반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주도주는 아니니까 모아가면서 장기 가져갈 게 아니에요. 추세 깨지면은 짧게 수익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45,000원 매물대도 해서 제가 이거 얘기 금액을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거 현대철은 45,000원 정도 매도 생각을 했거든요. 더 가긴 했어요. 46,000원. 그래서 오늘도 그 가지고 계신 분 동료한테 45,000원 얘기 드렸어요. 4만원 밑에 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45,000원. 이 힘든 장에서 크게 가져가면서 큰 수익 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 드렸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땐 세게 못 가니까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해준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시장이 좋을 땐 가져가야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솔루션 봐야겠죠. 하나솔루션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본다고 하고 빼먹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일단 하나솔루션은 41,100원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이 똑같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SNS가 비슷해 볼 수 있어요. 근데 41,100원 41,100원에 그 4만원대 금액 지지거든요. 금액 지지죠. 그 다음에 해주면서 그랬다. 이게 보면 하방을 쭉 펴보면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얘가 만약에 쌍바닥 그린다 그러면 여기 이건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일단은 금액적 지지고, 뭐 지표상 따로 이제 지금은 그게 없죠. 지지대나 그게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방이 확인되지 않은 건데, 자 굳이 EI의 멈춤을 확인하면 여기에요. 볼린저 밴드 하단, 그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에 멈춰 있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 깨지면 정말 다 열려 있어요. 일봉도 주봉도 월봉도 다 열려 있거든요. 다 열려 있어요. 자 그다음 월봉은 여기 있네요. 월봉은 10월선 10월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번 달까지 여기까지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월봉으로 10월선 지지해 줬다가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근데 하나솔루션 많이 빠지기가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갖고 온 게 CS 윈드.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어요. 오늘. 근데 무산 증자를 하고 그랬고, CS 윈드가 그 풍력인 관련인데 이렇게 세게 갔어요. 이렇게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대장이에요. 2대장. 그 친환경 섹터의 대장이라면 또 얘도 풍력 쪽 대장이란 말이죠. CS 윈드. 되게 회사도 좋은 회사인데 너무 급격히 오르고 하니까 따라간 적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항상 구경만 했어요. 근데 얘가 19만원이었어요. 최고점이. 이게 무상 증자를 해서 빠진 거고, 자 무상 증자를 1대1로 했으니까 반토막인데 지금 금액을 보면 16만원이죠. 이것도 오늘 폭등이 해서 16만원이고, 자 오늘 이 장에 올랐죠. 세게 갔어요. 바이든 말 한마디 했다고 풍력 어쩌고 뭐 지원 얘기하면서 별로, 그러니까 하루짜리예요. 어떻게 보면 추세 변화 뭐 시장 좋지 않잖아요. 어제 걸로 보면 종가 기준 61,000원 61,000원이면 곱하기 2 해봐야 뭐 12만 얼마입니다. 12만 얼마. 그러면 자 어차피 매물대는 똑같으니까 12만원이면 12만 얼마 요쯤이에요. 그러면 19만원에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CS 윈드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진 거예요. 차트를 보면 엄청 빠졌어요. 섹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섹터도 그렇지만 시장도 안 좋았고, 낙폭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탄탄한 우량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확인되면 투입 가능한 종목이죠. 밑에서 또 불타기도 가능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얘도 아직 하방이 끝나지 않았다면 빨리 하방 다지고 가자. 빨리 하방 다지자. 근데 아직 금액적으로는 솔직히 4만원대 지지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표만 봐도 그렇고 종목만 봐도 그렇고. 근데 아직도 자꾸 걸리는 게 매매 동향이 너무 안 좋아요. 항상 매매 동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더 그래요. 사실 보시면 느낄 거예요. 개인들은 끊임없이 사고 있어요. 물타기인지 뭔지 신규인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더 안 좋은 더 하방을 갈 수 있다는 암시를 이렇게 해줘요. 개인 투자자가.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아무튼 바닥 진정되는 모습 꼭 확인해야겠어요. 확인해야겠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아니고 지주사이긴 한데 SK 제가 얘기 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SK도 괜찮은 종목이다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시장 안 좋으니까. 근데 얘는 또 하방 만들었어요. 또 오늘 새로운 하방까지는 아니지만서 거의 새로운 하방. 그래서 얘는 그냥 240선 다 할 것 같죠. 지금 추세면 멈추지가 않고. 근데 얘도 요때 정도, 이 30만원 정도 요때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했었고 막 반등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30만원 아니죠, 28만원대 얘기했죠. 27, 제가 20만원 후반 얘기 드렸으니까. 자, 근데 어찌됐건 이게 반등 나오고 가나 했더니 장 밀리면서 여지 없고 뭐 악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얘도 단기적으로 얘는 그냥 차트도 이쁘게도 빠져요. 그냥 이렇게 뭐 파동으로 보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 파동, 1 2 3 4 5 파동, 5파동 하고, 그러면 떨어지는 게 ABC예요. 자, ABC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봐봐, A B C예요. 파동상으로 보면 파동도 아주 만들어주면서 가요. 어떻게 보면 파동으로 보면 C가 마지막 하락 파동이니까 여기서 바닥 다지면 또 다시 또 A, B, C, D 1, 2, 3, 4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 다 그래요. 그래서 파동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방 다지는 거 보여주면 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 더 매력적이다,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또 공유 드리는 바고, 삼성전기 MLCC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뭐 다 한 게 이거만 보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똑같죠. SK랑 A, B, C 뭐 이렇게 뭐 파동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제가 보긴 보지만 맹신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려워요. 보기도 카운트하기도 어렵고, 이게 빠져야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고, MLCC 관련해서 그렇다. 모아갈 때 뭐 반도체 섹터에서 MLCC 관련 괜찮습니다. 어차피 공급 없고 금액 오르고 있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안 좋고, 뭐 삼성전자도 81,000원은 깨졌죠. 그래서 그렇다. 유효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잘 째려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겠고, 자, 현대차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모비스를 보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현대차가 예전에 방송 돌려보시면 22만원대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 얘기 드렸는데 22만원 결국 다시 왔어요. 다시 왔고, 오히려 이렇게 빠져주고 모비스가 30만원 깨지고 횡보하고, 현대차가 이렇게 원하는 금액대가 와주니까 오히려 매수할 때 저는 또 다른 생각했어요. 어차피 하나만 갖고 간다기보다 현대차랑 모비스를 섞어도 되겠다, 믹스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뭐 여기에 뭐 자동차 섹터에 30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차피 뭐 그렇다면 뭐 15%씩 가져가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도 다시 보고 있어요. 아예 안 오던 금액대 오면은 다시 봐야죠. 기아차도 제가 7만원대 매수는 항상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기아, 현대, 모비스 뭐 골라가시면 됩니다. 사실 갈 때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매집을 하는 건 유효하고, 계속 매집하신 분은 계속 매집하시면 돼요. 빠질 때마다, 많이 빠질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마트까지만 볼 건데, 자, 이마트는 제가 얘기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때쯤 거래해가지고 수익 내고 해가지고 제일 효자 종목이었다 얘기 드렸고, 자, 주봉상 보면 참 이게 그래요. 240, 뭐 시장이 그런 건 맞긴 한데 240 주선이죠. 240 주선을 한 번에 못 뚫을 것 같아서 매도했다고 얘기 드렸어요. 한 번에 못 뚫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게 또 저항선이 강하게 있으면 망치로 두드렸다 흐르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랬고, 결국은 뻥 뚫어줘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거래량에 도움을 뻥 뚫든가 아니면 이렇게 탄탄하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계속 두드리고 있죠. 오늘 5번 치고,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여기 있는 매물대들이 점점 얇아지면서 240주선이 얇아지는 거고, 자, 여기도 보시면 좋은 게 하방에 지지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지선 다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얘기 드렸죠. 18만 2천원을 2천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아직은 저항이 돼가지고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깨면 괜찮다 얘기 드렸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도 나쁘지가 않죠. 오히려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보기에 지금 위치도 뭐 지금도 단기적으로 맥점을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더 빠져야겠죠. 밑에 열려있는 선까지는 빠져줘야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나마 바닥을
바닥을 올리면서 바닥층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바닥도 저가도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요. 느리지만. 자, 주봉상도 바닥을 올리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에 또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배구조도 정리가 됐고, 매출도 견인되고, 그 온라인 판매도 유통되고, 뭐 요즘 야구단 샀다 그건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얘기 드렸죠. 그 60월선과 100월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달도 여지없이 두드리고 있고, 하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마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지만, 보유 중이신 분은, 저가에 보유 중이신 분은 무조건 홀딩이고, 신규로도 모아가시는 건 유효해요. 빠질 때마다 또 모아가면서 만든다. 그러면 이마트도 20만원 이상 갈 거기 때문에 20몇만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마트도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이때 매도 의견 드리고, 요때 이 박스권에서 거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오히려 주봉상이나 일봉상 보면 지지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도 말 그대로 우상향이 기운이 죽지 않았고 추세가 죽지 않았다. 괜찮다. 그래서 한 번 더 눈에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보를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랬고, 그 첨보까지만 볼까요? 첨보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밀렸어요. 오늘 양봉 마감 그 플러스 마감 하긴 했지만 약했다. 어제 테슬라가 20%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것들이 못 갔죠. 못 간다고 얘기 드렸어요. 아직 제한적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안에만 여기 위에만 있어주면 10월선 지지해 줬다가 되는 거고, 주봉상 볼린저 밴드 또 지지를 해줬고. 자, 일봉상으로는 이게 일단 당장은 이날이 저점이죠. 최저점이 된 거예요. 이날은 최저점. 그래서 이게 최저점인지 지켜봐야겠고, 여기서 좀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말 그대로 분할 매수, 이건 분할 매수가 가능하죠. 왜냐면 말씀드리고 저도 분할 매수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저도 전부가. 그래서 더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효하겠다. 마지막 건 싫으면 또 팽덕가 나오겠죠. 오히려 첨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열심히 째려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하락폭이 크지 않죠. 오히려 이쁜 편화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오늘 건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그래서 오늘 장이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외인의 시간에 달리까 어떻게 보면 풀매수 막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미국의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중국의 이슈들 아무튼 체크하면서 봐야 되고, 당장의 대세 상승장에 가거나 상승장에 갈 수 있는 뭐 없어요. 뭐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모아가시되, 다른 종목들 뭐 좋은 패턴들의 그것도 수익을 걷어가면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얘기 드리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